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제로 익히는 초급과 중급을 위한 포토샵 2022. 이번 시간은 레이어를 익히고 레이어를 이용해서 광고나 포스터에 많이 쓰이는 콜라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레이어는 없어서는 안 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레이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에서 레이어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합니다. 자, 레이어를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책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책상 위에 조기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이가 하나 책상 위에 붙어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백그라운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사진을 한 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하고요. 자, 새 폴더에 들어가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단에 탭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이것은 파일이 하나 열려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파일이 열려 있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파일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 그림을 여기 있는 언타이틀드라는 이 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다른 파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선택해서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예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탭이 계속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탭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자, 이걸 다시 잡고 위로 올리면 다시 붙게 되고요. 자, 다시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레이어 창을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탭을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레이어 창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이 탭을 선택하면 그 탭에 해당하는 레이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매번 창마다 레이어 창을 다 따로 열면 너무 정신없죠. 그러니까 해당 창의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자, 처음에 파일을 열거나 새로운 파일을 열게 되면 책상이 있고 그 위에 도화지가 하나 붙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새로운 파일을 만든 상태고요. 자, 이거는 사진을 가져온 거죠. 자, 사진을 열게 되면 책상 위에 이 사진이 붙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사진과 책상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다른 데로 가져가려면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사진을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A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A. 자, 그 다음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사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A. 자, A가 뭐의 약자일까요? all의 약자죠.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선택되고 컨트롤 C를 하면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 컴퓨터는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거를 복사하는데 어떤 걸 복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A로 전체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V로 붙입니다. 자, 지금은 이게 활성화된 창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이어가 이 창에 대한 레이어로 바뀌려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탭이 선택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붙일 수가 있죠. 자,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축소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돋보기 툴이죠. 자, 여기는 툴 팔레트에서 돋보기 선택하고 클릭하면 확대고요. 축소는 Alt키 누르고 클릭하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만한 크기의 사진을 복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일부분밖에 안 보이죠. 자, 여기만 보이네요. 이유가 뭘까요? 사이즈가 이 사진이 훨씬 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2.5%, 여기는 25%죠. 자, 사이즈가 달라요. 자, 여기 책상 위에 얹혀 있는 이 도화지 사이즈는 이 사진에 비해 많이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상 밖으로 이 사진이 이만큼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상 부분에 있는 도화지 부분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죠. 포토샵에서 사이즈를 정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게 되면 그 사이즈에 다른 사이즈의 사진을 얹게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얹은 사진은 크기 때문에 이만큼 벗어나는 거죠. 보이는 건 이 구역 안에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바깥에 이만큼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할까요? 툴 팔레트에서 이동 툴 선택합니다. 자, 이동 툴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자꾸 움직여 볼게요. 자, 말 그대로 무브 툴, 이동 툴이에요. 자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만큼 지금 넘쳐난 거예요. 보이는 구역은 여긴데, 자, 사진은 이만큼 크니까. 그렇죠? 네, 다 안 보이겠죠? 자, 그 다음, 이 안에 사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이즈를 줄여야죠. 자, 이 코너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줄이고요. 다시 또 가져와서 클릭 드래그해서 줄이고요. 다시 또 가져와서 얹어줍니다. 자, 이렇게 얹어주면 사진이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그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다시 또 이번에는 변을 잡고 움직여 볼게요. 자, 어때요? 변을 잡고 느려도 변으로만 늘어나지 않고 사방으로 늘어나죠. 비율대로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처음에 만들어진 도화지 위에 사진이 하나 얹혀진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또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이걸 또 여기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고요. 그냥 가져다 얹을게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이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자, 이걸 억지로 뜯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자, 움직이면 어때요? 이렇게 붙어 있는 레이어가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시 얹어주는 거죠. 그 대신 옮겨지진 않고요.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대로 있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가 생겼죠. 복사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잡고 움직여보면 또 크네요. 사이즈가. 항상 이렇게 사이즈 조절한다든지 크기 조절을 할 때 선택해서 이동할 때는 꼭 무브 툴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주고요. 다시 또 쭉 줄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더블 클릭해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 가져온 사진이 하나 얹혀 있고요. 그 위에 사진이 또 하나가 얹혀 있죠. 자, 지금 눈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요만한 사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만한 사진이 있고 그 아래에 도화지가 있고 그 아래에 책상이 있는 겁니다. 즉, 책상 위에 흰 도화지가 붙어 있고 그 위에 사진이 있고 그 위에 또 사진이 얹혀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얹혀 있는 이것을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레이어에 가서 원하는 대로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자, 이게 레이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영상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모두 다 이 레이어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레이어 개념만 확실하게 익히시면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더라도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하나 얹었어요. 또,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얹어 볼게요. 자, 파일에서 또 오픈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진 얹을게요. 또 열기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띄워주고요. 자, 이거 또 그대로 이쪽에다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죠. 사진을 다 가져왔으니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또 똑같이 줄이고요. 잡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죠.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자, 지금 보이는 구역은 여기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진이 너무 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다시 들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서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됐네요. 자, 이번엔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주라는 건 뭐죠? 여러 개의 사진을 하나의 도화지에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콜라주죠? 자, 한번 얹어볼게요. 자, 이 사진 이렇게 배치를 한번 잡아보고요. 자, 사이즈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뒤에 사진이죠? 그럼 어때요? 레이어에서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고 또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사진이네요. 자, 똑같이 또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좀 더 키울까요? 이만큼 키우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 자, 그 다음 또 이 사진도 또 이만큼 키울게요. 이만큼 키웠습니다. 자,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위쪽 사진은 좀 많이 보이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조금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자, 이 구역만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사진 이거죠? 이거는 지금 밑에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려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위에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진이 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파란색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얘를 가리죠. 자, 위치를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가 가려지는 거죠. 자, 그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요 정도까지만 보이고 그 아래는 이 사진이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넣어야 되겠어요. 콜라주라는 것은 이렇게 흰색으로 전부 테두리가 있는 거죠.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레이어를 만들려는 이유는 이 주위에 테두리 선을 넣을 거예요. 흰색 도화지를 이만한 사이즈를 일단 갖다 얹는 거죠. 자, 얹어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두리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것은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겨요. 자, 우리가 도화지나 뭐 색종이 이런 걸로 작업을 할 때는 일단 도화지를 가져와서 책상 위에 들고 와야죠. 하지만 포토샵은 도화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항상 빈 공간에 색을 넣음으로써 도화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에 노란색 도화지를 하나 얹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새로운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없는 공간엔 넣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이 새로운 빈 공간을 하나 생성해주는 버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위에 노란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지금 투명 셀로판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노란색 사인펜으로 전부 칠하는 거죠. 자, 그 기능을 볼까요? 자, 전체 선택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컨트롤 A라고 그랬죠. 자, 컨트롤 A 하면 지금 전체가 선택된 거예요. 어디가 선택됐죠? 새로 만든 빈 레이어. 자,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비어있지만 투명 셀로판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 격자 무늬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노란색으로 전부 칠해 줄게요. 자, 노란색 칠하기 위해서 여기 툴 팔레트에 있는 여기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게 정경색이고요. 뒤에 있는 건 배경색,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합니다. 자, 색을 넣을 때는 포그라운드 컬러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을 해주시면 컬러 피커라는 게 떠요. 자, 우측이 컬러의 종류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좌측은 그 컬러의 원색, 어둡기, 밝기, 그것이 여러 가지 섞인 중간 단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고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컬러 선택은 간단해요. 붉은색, 연두색,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이죠. 거기 해당하는 곳에 슬라이드 바를 놓으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컬러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합니다. 자, 이제 이 컬러를 여기에 전부 칠해줄게요. Alt, Delete 합니다. 자, 키보드 Alt, Delete를 하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전부 칠해주게 되는 거예요. 색을 넣어주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안쪽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 하면 뭐라고 그랬죠? 전체 선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툴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에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구역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점선이 나오죠? 자, 컨트롤 A 해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전체에 점선이 나오죠? 자, 이 안에 선택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해제해야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선택됐으니까 나는 이 안쪽만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D 하면 일단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선택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포토샵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합니다. 키보드 딜리트 해주시면 뚫리죠? 자, 여기 보세요. 뚫렸죠? 자, 가위로 오려낸 거예요. 이렇게 키보드 딜리트를 하시면 아예 지워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다시 또 여기에 클릭, 드래그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지워졌죠? 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지워지죠? 자, 여기는 층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도화지만 제가 잡고 가위로 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자, 사진을 이렇게 차례 책상 위에 얹어놓은 상태에서 제일 위에 도화지를 하나 얹고 그 도화지를 자르기 위해서 그 도화지를 가져가서 가위로 잘랐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콜라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선택을 해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또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색을 넣어줄까요? 자, 레이어가 어디 선택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죠. 자, Alt 또 딜리트 줍니다. 컨트롤 D. 자, 그러면 여기에 색이 하나 채워졌죠? 자, 이건 뭐예요? 자르고 보니까 여기는 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도화지를 오려서 풀로 여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또 여기도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뭐든지 일단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여기 선택하시고 또 Alt 딜리트 합니다. 컨트롤 D. 자, 그러면 기본적인 콜라주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무브 툴, 즉 이동 툴로 자, 물체를 선택하고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사진이죠?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자, 또 여기 하얀색이 보여요? 안 되겠네요? 또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시켰습니다. 됐네요. 간단하죠? 콜라주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사진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글씨만 써주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겠죠. 자, 타입 툴 또 누르신 다음 클릭해서 글씨를 써볼게요. 자, 콜라지 썼습니다. 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컬러를 바꿔줄게요. 텍스트 컬러는 자, 상단에 보면 여기 컬러 팔레트 있죠? 자, 클릭해서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자, 끝으로 딱 붙여야 완벽한 하얀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런 데다가 찍어버리면 완벽하지 않은 하얀색이 나와요. 완전히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사이즈를 키울까요? 자, 여기 사이즈 키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쫙 움직여주죠. 자, 됐네요. 간단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색을 넣고 선택해서 지우고 파일을 열어서 레이어를 이동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이게 모든 포토샵의 가장 기본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완전히 손에 익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레이어를 이용한 콜라주를 만드는 방법을 익혀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